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컴플렉스, 물질, 네. 명예, 네. 뭐 이런 세계인에게 다 있는 컴플렉스인데 특히 네. 우리는 그거에 집착하고 네.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이제들 헤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어떤 면에서는. 네. 어디서 그런 걸 보세요? 우선은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이기주의에 빠질래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앞으로. 예. 그다음에 욜로족이라고 요새 뭐 예,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우선 지금 현재 좀 집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는 전철이랑 버스를 거의 그걸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드는 가방이 달라졌어요. 주로 에코백을 많이 들어요. 아, 친환경백. 예, 예전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5분백, 뭐 10분백 이래서 뭐 어디 거를 뭐 10분에 한 번씩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한 명품백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명품 별로 안 좋아해요. 각자 개성을 존중하나요? 일단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어. 오히려 50대 이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중요시하고 그런 면이 있다면 네, 네. 20대 애들이 좀 더 철저하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저도 그건 좀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한다 그러지만 예.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하면서 밤새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를 자꾸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버릇을 실제로는 좀 예. 없애야 되는 게 노인이라고 다 보수적이지 않고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노인이라고 다 꼰대 요새 말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네, 많고 네. 또 젊은 사람이라고 다 게으르거나 아니죠. 다 진보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젊은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경우 많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평창에서 단일팀 한다 그러니까 펄펄 뛰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 젊은 사람들은 5, 60대 그 보수보다 더 보수적인 면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세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변화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아무튼 세대적 특성으로 보면 네. 젊은 층 세대들이 한국인이 기존에 고정적으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그렇죠. 네. 많이 보이더라. 그렇죠. 더 많이 네, 보이더라.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게 집안에선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얘기 말하기 전에 네. 그러면 5, 60대 이상 사람들은 네.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의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들으면서도 네. 아 맞아 내 마음속에도 왠지 그런 게 있지라고 공감하면서 이렇게 네. 변할 수 있겠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변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보면 60대, 70대 마라톤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막 예. 화제가 되는 분들 그쵸? 많죠. 뭐 히말라야도 가기도 가시고. 하고 새로 공부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수명이 짧을 때는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40 넘으면 분석이 필요 없다. 그거는 40대 조금 지나면 죽을 때 얘기예요. 예. 지금은 100살, 120살까지 가기 때문에 성격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5, 60대들이 그걸 느끼면서 네. 스스로 변하더라. 네. 변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5, 60대 중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기고 있죠. 예. 그리고 5, 60대라고 해서 자꾸 자기가 뭐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게 필요해요.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인정을 못 받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오래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교수들이 오히려 저의 스승인 부분도 많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생각만 안 하면 얼마든지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아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그만큼 네. 그렇게 나도 이제 올해 100세까지 살지 모르니까 네. 이대로 그냥 내 고정관념 그대로 갖지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변화하는 네. 5, 60대들도 많더라. 네네. 그것도 참 다행이고 반가운 그럼요. 소식이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뭐 부양 인구가 많아졌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가 되면 워낙 의료가 좋기 때문에 70대, 80대들도 거의 대부분 일을 할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사회가 되겠죠. 네. 젊은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노인들 알아서 해요, 지금 보면. 험한 일들은 거의 다 노인들이 다 해요. 네. 예. 오히려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집도 많아요. 역시 그 이남희 교수님은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봐야죠.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는 조짐이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내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확장시켜야지 좋은 확산시켜야죠. 게 되죠. 네. 앉아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야. 이래서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이 환자의 병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부분을 찾아서 자연 치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그 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회도 병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건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건강한 부분에 초점을 안 맞춰요. 자꾸 비판만 하죠. 그렇죠. 그 비판하면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대안을 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서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병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는데 맨날 병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정말 나는 병이구나. 저는 그냥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에서는 더 많이 기존 한국인의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모양이 보이더라. 그렇죠. 글로벌 세대예요. 노년층에서도 변화하는 조짐이 있다. 그렇죠. 있지만 이 간극은 크잖아요. 크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세대의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이 중요하다고 언론부터? 봐요. 언론에서 자꾸 세대 갈등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화해를 시킬 것이냐, 뭐 다른 부분은 없는가, 좀 다르게 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물론이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힘이 있는 게 꼭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힘을 쓰거나 힘 있는 사람부터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닌가. 그 가족 내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뭐 짱이니 무슨 일진이니 이런 애들이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생각을 해야지 억울하게 당하는 애들이 좀 덜 당하게 됐죠. 맞죠.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상대방 마음의 편안함까지 쳐다볼 수 있는 어떤 상태, 공감 능력, 그렇죠. 소통, 이제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건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규정하세요, 그럼 교수님은? 그러니까 행복할 권리가 있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안락한 집, 또 뭐 예쁜 와이프, 또 돈 잘 버는 남편, 또 공부 잘하는 아이, 뭐 좋은 차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또 외국 여행, 호화스러운 근데 아마 그런 거는 한두 번에 걸쳐서는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자면 일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공부 잘하면 지난번에 2등 했어? 왜 떨어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남편이 돈 갖다 주면 나는 아직도 배고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와이프가 예뻐? 근데 보니까 더 젊고 예뻐. 그래서 그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뭔가를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족, 자기 만족. 근데 그 자족은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존엄성을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뭐 사고가 나서 뭐 요즘 저 얼마 전에 아는 어떤 대학생도 서울대를 다녔는데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학교에 나왔어요.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뭐 학교에 불편한 거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난 다시 공부하는 게 좋아. 진짜 자존감인 거예요. 온몸이 다 마비가 됐지만 자기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건 자존감의 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야.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일단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내가 존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존엄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엄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훨씬 더 많이 베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행복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복을 나만 가지겠다 그러면 배가가 되지 않죠. 근데 내가 행복하고 나는 존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 저 사람도 존엄해.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저 사람을 왕으로 대접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노예로 생각한다. 그러면 맞아요. 불행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감정 노동자들의 그 말하자면 고객이 감정 노동자를 볼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해준다면 신나서 더 서비스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서비스를 더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식당 같은 데 가서 네.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해주는 손님일수록 그렇죠. 훨씬 대접을 잘 받는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걸 누군가 대신 해준다. 예. 그럼 그 사람한테 나는 굉장히 큰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마워해야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 내가 실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아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저 사람 위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또 친절하게 하면 또 그분들이 또 저희한테 잘해주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죠. 네, 네. 예. 그렇게 되면 괜히 죄의식 갖지 않고 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 사회는 훨씬 더 편안한 사회인 거죠. 그 정반대의 모습들, 소위 갑질 진상 고객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막 네. 대하는 이런 네. 것.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네. 일종의 졸부 사회 아닙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사회라는 최근에 거. 그랬죠. 그러니까 네. 졸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부자로서의 존엄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자됨이 뭔지를 배우기 전에 부자가 돼버린.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사실은 있었잖아요. 뭐 다들 아시는 뭐 최부자 네. 뭐 얘기라든지 또 이 마을에 굶는 사람은 없도록 없게 하라. 해라. 이 유교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기독교에서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주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종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취합을 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갑질, 진상 뭐 네.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 표현하신 의미의 자기 존엄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예. 다른 사람들한테 더 진상을 부리게 되죠. 예, 예. 내가 뭔가 피해의식이 있을 때 더 진상이 되는 거예요. 아, 피해의식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 괜히 피해의식을 그렇죠. 갖는.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뭔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좀 비싼 것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집도 더 커야 되고 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날 무시할 거야. 네. 성형수술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실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걸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비어 있군요. 그런 분들은. 공허할 수 있죠. 공허해서 이제 채우기 위해서 냉장고도 꽉꽉 채워야 되고 옷장도 채워야 되고 또 요즘에는 또 스펙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마음 채우려면 네. 자기 존엄성을 가지려면 네.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오히려 합니까? 역설적인 게 중요해요. 어떤 거죠? 비우는 게 더 중요하죠. 비워라. 네. 아. 그러니까 냉장고 파먹기라 그러죠. 막 파먹다 보면 그 안에 좋은 게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옷이 벽장에 꽉 있으면 좋은 옷도 챙겨서 못 입어요. 안 보이죠. 그렇죠. 스펙도 너무 많이 쌓다 보면 진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게 돼요. 비울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보석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자꾸 뭐 수백 명 친구가 있어야 돼 이러면 진짜 친구를 잃어버려요. 나는 한두 명이라도 괜찮아.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네. 오니까 네. 결국 행복은 자기 존엄성을 깨닫고 네. 자족하는 데서 온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남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까지 가야 그 사회가 행복해진다. 그쵸. 네. 그런 말씀인데 그 자기 존엄성, 자족을 회방 놓는 모든 게 우리 앞에 쭉 말한 컴플렉스더군요. 그렇죠. 네. 집단의식 최면에 빠진 그렇죠. 대한민국의 컴플렉스. 여기서 벗어나야 자존이 그렇죠. 되는 거로군요. 네, 그리고 컴플렉스는 사실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열등감을 건드린 거라든가 뭔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상처를 먼저 봐야 돼요. 네, 네.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구나. 엄마 아버지가 너무 못 살아서 뭐 싸워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먼저 봐야 그걸 고쳐 나가죠.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그 봄 네. 하고 똑같은 게 사회에서도 역시 직시가 필요한 거죠. 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참 성폭력 많았구나. 성희롱도 많았구나. 폭행도 많았구나. 폭언도 많았구나. 이런 거를 직시를 해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그래요. 네. 먼저 상처를 드러내고 네. 인정하고 네. 직시하고 반성하고 네. 네. 상처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렇게 와글와글 네. 시끄럽게 좀 네. 더 가면 네. 우리 이제 그 자살률 1등 뭐 이런 거 좀 떨어지겠죠?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습니까? 몇 년 사이에. 오, 네, 다행이네요. 자살 예방센터 이런 거를 이제 활발하게 하는 만들고, 지자체들이 네, 있어요. 네. 그 지자체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회사업가, 의사 가서 떨어뜨려 놨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 모델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적용을 하면 되죠. 네. 오늘 이남희 교수님께 제가 배운 제일 큰 단어는 네. 희망입니다. 희망. 아, 그런가요? 네. 정말 의사 선생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 초대석 시간에 많은 사회과학자 뭐 이런 네. 분들하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네. 문제는 똑같이 지적하시면서도 네. 희망을 주시네요. 아, 그럴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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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공유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